지금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뭔가 지금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세종인가요, 혹시? 세종도 그렇고요. 서울도 그렇고요. 아, 그 어떤 이상 징후들이 나오고 있어요? 몇 가지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반등세를 불러왔던,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3월, 수도권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이런 매매가랑 전세가가 이렇게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올해의 부동산 상승을 이끌었던 가장 큰 주 원동력으로 어떻게 우리 메디테라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테라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또 우리 실전 전문가이신 우리 메디테라님과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가 세종이 가장 먼저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그쵸. 그쵸? 그리고 세종의 반등세가 가장 큽니다. 맞아요. 예. 제일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렇죠. 제일 먼저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수나 세대수 증감률도 시도 단위로는 정부에서 가장 좋고, 일자리도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입주 물량도 별로 없고, 그런데도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박살이 났다가 다른 데이터를 워낙 좋으니까 가장 빠르게 지금 반등이 일어났는데, 요게 이제 이 플라워 차트라고 해서 전국을 서로 다른 지역을 비교 분석해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까지 볼 수 있는, 제가 고하는 차트지만 진짜 정말 훌륭한 차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요 십자선을 기준으로 날짜를 제가 3월 6일부터 해놨죠. 그래서 네. 9월 4일까지 있는데, 가장 오른쪽으로 가면은 매매가가 오른 거예요. 세종이 제일 많이 올랐네요. 제일 많이 올랐죠. 여기 밑에 보니까 한 4% 정도 올랐죠. 네네. 매매가가. 그다음 왼쪽으로 가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디가 제일 많이 떨어졌죠? 대구. 대구. 그쵸. 그다음에 부산. 대구, 부산이 제일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서울도 지금 이렇게 돌고 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누르면 서울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이렇게 한국 부동산은 주간 데이터 기준으로 5월 달부터 돌아섰고,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얘는 돌아서는데 엄청 오래 걸렸는데요? 네, 5월 달부터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위로까지 올라가죠. 즉 매매 전세가 둘 다 상승하는. 그다음에 울산은 지금 오른쪽으로만 가죠. 위로는 못 올라가죠. 그러게요. 대구도 마찬. 대구는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죠. 즉 아. 대구는 전세가가 약간씩 떨어지는데 매매가만 지금 상승하는 거고, 울산은 지금 옆으로만 기니까 매매가만 올라가는 거고, 부산은 여전히 지금 떨어지고 있고, 제주도도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 그럼 이거를 보면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게 흐름을 볼 수 있어 네, 가지고. 이런 게 이제 이 플라워 차트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뭔가 지금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디 세종인가요, 혹시? 세종도 그렇고요. 서울도 그렇고요. 아, 그 어떤 이상 징후들이 나오고 있어요? 몇 가지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징후에 앞서서 제가 또 잠깐 언급을 좀 하고 싶은 게, 최근에 이런 반등세를 불러왔던,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3월, 수도권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이런 매매가랑 전세가가 이렇게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올해의 부동산 상승을 이끌었던 가장 큰 어떤 주 원동력으로 어떻게 우리 메디테라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그 요인. 아무래도 규제 완화 정책이 음. 이제 올 초에 쫙 밀어준 거,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대출 규제가 좀 풀어진 게 네. 아무래도 가장 강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집을 사라고 특별하게 어떤 기간과 금리에 대한 혜택까지 주면서 이렇게 집을 사게 하는 정책들이 정말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뭐 이런 비슷한 정책들이 그쵸. 나왔었거든요. 완전 안 좋을 때. 네. 사실 이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물론 이제 과대 낙폭도 있었고, 단기간 내에 6개월 사이 한 6-7개월 사이 20-30%, 많게는 40-50%까지 그쵸, 떨어지다 그쵸. 보니까, 그래서 이랬다가 지금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어떻게 됐건 너무 또 급락을 하면 안 되니까 특례, 말 그대로 특례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정해서 9억 원 이하짜리만, 그쵸? 그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데 많은 또 일조를 했었는데, 요게 이제 앞으로 일반은 특히 이제 특례 보금자리가 우대형이 있고 뭐 일반형이 있는데, 일반형 같은 건 아예 이제 중단을 하겠다. 뉴스에 지금 난리 났더라고요. 그쵸? 지금 못 받은 사람 지금이라도 가야 되냐 막 네, 그쵸. 난리 예, 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이게 또 보니까 예외 사례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예외 사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일단은 6억 원이 넘는 건 안 돼요, 이제.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또 넘으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서울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대상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예, 물론 또 부동산 시장이 또 안 좋아지면 또 풀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지금 방향으로만 놓고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 단기 상승을 불러왔던 특례 보금자리론의 대상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된다. 그리고 이런 대상들이 이제는 중소도시 6억 원 이하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는 여전히 좀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 되는 금액대는 이제는 수요가 있기 힘든데 요거는 이제 9월 말부터 지금 이제 중단이 되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너무 중요한데 거래량을 보니까 이미 벌써부터 이상 신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데이터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이제 세종의 아파트 거래량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세종의 아파트 거래량은요, 야, 2019년 12월 달에 거의 2,000건. 여기는 무슨 전 네. 세계 높은 타워가 예, 형성된 것 같은. 에베레스트 타워. 이때 이제 수도권 이전 이슈까지 또 있다 보니까 완전 뭐 세종시장 완전 미쳤죠. 맞아요. 이때 예, 막 예. 세종이 서울을 대신할 수 있냐 그렇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왔던 것 주식으로 같아요. 따지면은 거의 뭐 3거래일 연속 상한가 가듯이 세종의 부동산이 미친 듯이 상승을 했을 때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2022년에 굉장히 줄었다가 보시면 23년 1월 달부터 거래량이 좀 늘었고요. 확실하게 는 게 23년 2월 달. 그래서 이 거래량이 어떻게 보면 세종의 단기 반등의 시작을 알리는 이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때의 가장 거래량을 이후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네요. 그래서 23년 준이니까 6월 달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한 411건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7월 달부터는 어때요? 거래량이 이제는 200, 큰 폭으로 300건이 안 됩니다. 줄었네요. 거래량이 딱 봐도 큰 폭으로 줄었죠. 네네. 물론 8월 달은 살짝 늘었습니다. 살짝 음, 늘었고 아직 8월 달이 다 신고가 집계가. 안 됐을 거니까 조금 더 늘겠지만 그래도 한 6월 달까지의 거래량에 비하면은 벌써 이미 거래량이 지금 줄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에너지를 잃었고 힘을 잃었다. 그렇죠. 단기 반등이다라고 대표님이 얘기하신 게 네. 데이터에 나타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세종만큼 두 번째로 뜨거웠던 시장이 서울인데 서울의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은 언제 고점을 찍었냐면은 23년 6월 달. 그러니까 대부분 6월 넘기지 못하네요. 예, 3,849건. 이것도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렇게 밀어 올려준. 밀어 올려줬을 때 이렇게 밀어 올려주고 7월달, 8월달에는 뭐가 또 나왔어요? 50년짜리. 저 만기 대출. 예, 50년짜리 무려 별이 5개가 아니라 50년짜리 지금 대출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이 지금 7월달부터 지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예, 계속 그렇죠. 유지되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는 게 지금 9년의 반등장과 지금이 유사한데 그때보다 훨씬 에너지가 작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자, 이때는 거래량이 어때요? 그래도 조금 이 평균 선의 위에 있네요. 그렇죠.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늘었죠, 거래량이. 지금 한 2배 이상 되는 거래량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거래량 언제부터 꺾였냐면 8월 달에 고점 찍고 9월, 10월부터 훅 꺾였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훅 꺾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사자세가 없다. 살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2010년 초반서부터 즉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딱 줄어들고 나서 3, 4개월 후부터 다시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미 이상 신호들이 지금 거래량에서 나타나고 있죠. 아, 그러네요. 네. 그런데 지금 수요를 그나마 뒷받침해줬던 특례 보금자리론의 대상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 저축세가 된다. 그러면 사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더 줄어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팔자세를 봐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를 팔고 싶어가지고 매물로 내놓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작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리치고 앱에 들어가서 리치고 앱이 좀 편하게 돼 있으니까 서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볼 거고요. 매매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금 팔려고 하는 매물의 숫자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언제가 제일 많죠? 지금? 지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게 점점 초부터 네.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팔고 싶은 사람이 부동산에 지금 내놓은 매물의 숫자가 거의 지금 7만 5천 채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지난 한 2, 3년 중에서 지금이 제일 많은데 이제는 그나마 사자세는 뻔뿌질했던 이 사자세가 앞으로는 더 줄어들 약해질 거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격이 더
내려가는 게 뭐 체감이 되겠네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힘의 균형으로 봤을 때는 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세종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종을 한번 우리가 가서 세종은 지금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입주 물량도 세종은 진짜 작죠. 그다음에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예. 전국적으로 지금 세종이 매매 전세 상승률이 탑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세종이 야 이거 이건 대세 상승이다라고 놓고 보면은 매물이 줄어야 되는데 세종도 지금 매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이 최고 높네요. 지금이 가장 높은데 거래량을 언제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다고요? 2월 달에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다가 7월 달부터는 거래량이 더 많이 줄었다. 근데 매물은 더 많이 들고 있다. 그러게요. 거래 늘어나는 속도랑 매물 늘어나는 속도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가격이 지금 떨어질 뭔가 수 있다. 뭔가 그렇죠. 문제가 뭔가 있다. 지금 단기 반등 제가 인정했잖아요. 지금은 단기 반등장 왔다라고. 그리고 이 단기 반등장이 올해 가을 그래서 10월, 11월이나 아니면 좀 더 오래 지속이 되면 내년 초중반까지 그래서 내년 한 4월 달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대세 상승장은 아니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린 바가 있는데 지금 이 데이터들을 보고 또 올해의 단기 반등을 불러왔던 특례 이 보금자리 론에 대한 이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라고 놓고 보면은 바로 당장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미 아마 이런 추세라면은 세종이건 그다음에 서울이건 지금 아파트 팔아야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면은 지금 시장 상황만 봐서는 아마 내놔도 이제 이미 잘 안 팔릴 거예요. 맞아요. 현장에서 벌써 네. 옛날에는 그래도 내놓으면 좀 거래가 됐다라고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별로 안 사라고 현장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왜 그러냐면은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단기 급락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싸 보였잖아요. 맞아요. 금매 물건들이 좀 있었죠. 예, 그래서 너무 싸 보이니까 이 정도면 내가 뭐 그래도 한번 사볼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단기 반등이 나오고 또 그러다 보면 호가도 많이 올라가고 에이, 이 가격에는 내가 좀 사기 그렇지라는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현장에서도 보면 네. 특히 뭐 송파의 엘리트가 가장 최근에 핫했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네. 걔네는 작년에 정말 최고 낮았던 건 18억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네. 30평대 기준으로 네. 지금 막 24억 막 이렇게 되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선뜻 사겠다라고 얘기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거래량이 예전만큼 네. 올 초만큼 그렇지 않다. 네. 막 그래서 표정이 다시 어두워지시더라고요. 네, 중개사 네. 사무소 사장님들이.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한두 달을 우리가 참 잘 지켜봐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우리가 이제 매매 시장을 좀 한번 훑어봤으니까 또 이제 전세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매 데이터 말고 전세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9, 10월은 또 이사철이니까 네. 전세 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전세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이제 매매 데이터와는 달리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거래량이 어떻죠? 엄청 많이 되네요. 역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쵸. 네.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역사상 지금 가장 많은 거래량, 즉 올해 언제죠? 요게 이제 올해 2월하고 3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매매가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게 전세가잖아요. 그래서 올해 2, 3월 정도의 전세 가격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 거래를 이렇게 많이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거래량만 보지 말고 매물량이랑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매매 매물량을 봤는데 이번에 전세 매물량을 볼게요. 자, 전세 매물량은 어떻게 되고 있죠? 매매랑은 정반대네요. 정반대죠. 자, 그럼 매물은 줄어들고 거래가 많이 돼요. 이런 신호는 우리가 대세 상승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앞으로 전세가는 높아질 확률이 높겠네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또 뭘 봐야 돼요? 공급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은 이제 매물이 줄어들고 거래가 활발하게 돼서 전세가 이대로라면 올라가는 게 맞는데 앞으로 입주 물량이 많거나 혹은 경기 침체가 터지면 또다시 전세가가 급락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공급 물량을 보면 공급 물량이 내년에 어떻죠? 내년엔 별로 없네요. 별로 없네요. 자, 그렇다라고 보면 전세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경기 침체고 두 번째가 많은 입주 물량인데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일단은 우리가 논외로 하고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전제 조건으로는
서울의 지금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아, 높아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세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가서 계약해야겠네요. 그렇죠. 빨리 가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개포 같은 경우 지금 입주장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DH. 입주 물량도 많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전세가가 급락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 서울 전반적으로 지금 새 아파트가 좀 희소한 상태고 그다음 전세 매물이 많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개포 같은 특정 지역에 입주 물량이 좀 많아도 전세가가 별로 이렇게 하락이 되지 않고 탄탄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저도 DH 퍼스트 아이파크 입주장 갔다 왔는데 6,000 네. 세대가 넘는 입주장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쪽 전세 매물이 네, 막 그렇게 쌓여 있지 않으면서 가격이 흔들리지 않고 주변에 있는 준신축들도 전혀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요번에는 우리가 세종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또 세종은 지금 매매가가 뭔가 살짝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전세 시장은 어떤지 한번 데이터로 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종도 전세 거래량이 어떻죠? 얘도 매매 매물량이 전세 매물량은 줄고 거래량은 좀 높은 편이네요. 그렇죠. 거래량은 여전히 활발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게 보시면은요. 이 숫자가 그냥 데이터예요. 이게 보시면 매물이 지금 2,200개인데 거래가 1,200개가 된 거예요. 그럼 2개 중에 1개는 계속 거래가 된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요 차이만큼이 지금 매물 비어 있는 그건데 아까 이거 보세요. 매매를 볼게요. 매매는 이 나온 물건 대비해서 이게 너무 멀잖아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네, 이렇게 차이가 멀수록 안 팔리는 거야. 네. 이 데이터에서 이 수치만 볼 게 아니라 이 간극도 보는 그렇죠. 게 하나의 간극, 묘미네요. 그럼요. 간극을 보셔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훨씬 깊이 있게 볼 수 있네요. 이렇게 그렇죠. 하면. 그래서 이거를 넣어 놓은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물량이랑 이 거래량을 같이 넣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의 묘미를 하나 더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전세를 보니까 이 간극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올라갈 수밖에 올라갈 없네요.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좀 더 미래를 보려면 뭘 봐야 돼요? 공급. 이제 우리 메디테라님도 서서 이제 데이터에 적응을 하시네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한 5년을 볼게요. 네. 자, 입주 물량이 어때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많지 않죠.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작다라고 이걸 10년으로 볼게요. 입주 물량이 많이 작네요. 많이 작죠. 그래서 이게 몇 년으로 이렇게 해놓고 네.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중장기적인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세종의 새 아파트는 별로 그렇게 없어요. 많지 않다. 그렇죠. 자, 그러면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전세 공급 물량이 별로 없다는 얘기고 지금도 물량이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세종의 전세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데이터 분석이 어렵지 않네요. 않죠. 네.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은 서서히 지금 안정을 찾아가고 서울과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근데 매매 시장에서는 뭔가 지금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을 해봤고 만약에 이런 매매 쪽의 추세가 한두 달, 두세 달 좀 더 이어진다라면 또다시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다시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지금 두 번째 변곡점으로 지금 들어갈 수도 있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한두 달, 두세 달 좀 더 보면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심히 올해 연말에 부동산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메디테라님과 함께 부동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댓글 관련해서 이제 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댓글을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이상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세상에는 항상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만약에 저희 채널에서 올라가는 영상이 마음에 안 든다. 구독 취소하시면 됩니다. 안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뭔가를 하신다는 데 그만큼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 기대 심리가 있으시다라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는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만 보면 그 사람 인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안 좋은 일,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 인생에 복이 들어오질 않아요. 약간 부정적인 기운이.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에 복이 들어오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너무 좋아요. 너무 도움됩니다. 이런 글들을 달아주시면 없던 복도 들어온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내 인생에 자꾸자꾸 복이 들어오고 좋아지는 일이 많아지는 거지, 뭐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다라고 또 이상한 댓글 하시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조금 더 자제해 주시고, 기왕이면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적어주시면 그런 또 문화가 성숙된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가 왔다.